안녕하세요. 양봉 투자입니다. 네, 금일은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전일 12월 24일자였죠. 국내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경우 47.04포인트 오른 2806.86,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인 것 같습니다. 무려 8천억 원 넘게 개인이 순매도를 쏟아냈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례적으로 기관들이 외인들과 함께 적지 않은 금액을 순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매물들은 아마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 매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연말에 28일까지 배당 매수를 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배당을 받아갈 때 또 본인들은 이제 배당을 챙겨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매수를 보여진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많았냐?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 전기전자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외인 매 상위에는 LG전자, 삼성 SDI, 2차 전지, 물론 이런 제약바이오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주가 좀 대거 포진이 되어 있네요. 진단키트,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삼전,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전기전자 종목은 그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시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증시가 단기 고열, 가열이 되어서 고점이 아니냐, 지금 삼성전자를 사도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 고점을 뚫고 있긴 하죠.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증시자금 동향의 이제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의 비율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는 아직은 증시의 전 최고점은 아니다. 아직 여유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간이네요. 좀 신용잔고는 비슷한데 고객 예탁금이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2조 정도. 그래서 전년도 이맘때주랑 비교를 했었을 때 아직은 한 5%, 4%에서 5% 정도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의 비율이 여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용잔고의 비율이 전년도 12월 달 대비해서 이 부분이 좀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40% 이상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고점을 노릴 때 항상 이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잔고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하기가 좀 걱정이 되죠.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너무 고무적인 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인들이 지분을 늘려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11월 전과 비슷해진 것 같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계속 비율을 증가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수를 외인들이 상승을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죠. 외인들의 매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86점 몇 퍼센트에서 지금은 한 4%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 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을 좀 저도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찍기는 찍었는데 사실 이렇게 판이 뒤바뀔 줄은 몰랐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에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더 매수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국부 유출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활발히 하자라고 해서 네, 좀 영상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네, 조금 외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연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특별 배당 최근 뭐 일부 증권사나 또는 뭐 여러 기사에서 최소 주당 1,000원 안팎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관들이 이 배당 매수를 했던 이유고 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이유도 이 특별 배당금 규모에 대한 이 특별 배당금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7년도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즌이었죠. 10월달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2018년도 네, 3년간 발생한 네, 한 50%를 주주 환원하겠다. 네, 이 3개년 동안 발생한 FCF라고 하면 뭐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기업이 발생시킨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 가운데 이제 세금이나 또 비용, 이제 설비 투자액을 빼고 남은 순수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M&A 비용도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10월 달에 기존의 1년 단위였던 것을 3년 단위로 변경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 올해가 지금 2020년 12월이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뭐 소각이 있을 거고요. 매입 후 소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 배당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 배당에 대해서 좀 많은 이런 투자 또 기관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포커싱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세로 인해 상속세 문제가 있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배당금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관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부터 이제 삼성은 주당 354원을 지속적으로 뭐 배당을 했었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배당을 했었습니다. 4분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배당금은 이 정기 배당금과 별개입니다. 그리고 정기 배당과 별개. 그리고 상기 말씀드렸던 이제 FCF 규모에 따라 특별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략 특별 배당금에 대한 이제 총액을 대략적이긴 합니다.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뭐 6조에서 8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언급들을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 그리고 우선주 주식의 합에서 뭐 좀 계산을 해서 나눈다고 하면 뭐 주당 최소 뭐 800원에서 800원이 아니죠. 그러네. 800. 주당 금액이랑 합치는 거니까 뭐 800원에서 뭐 한 1,000원 안팎? 1,000원 안팎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 정기 배당금과 합친다고 하면
주당 뭐 1,100원 이상이죠. 1,150원? 뭐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어바웃으로 1,400원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이 특별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8일 전까지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특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이나 29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배당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8일 매수를 하고 29일 날 매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투자자들은 29일 시초에 2%에서 3% 정도 주식이 하락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8일 날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높은 가격에 또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은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29일은 다만 29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초에 2에서 3% 정도 하락 예상됩니다. 그런데 28일, 29일을 두셨을 때 신규 매수자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이나 그런데 기존 매수자라고 하면 사실 혹시나 28일 또 시초가가 낮게 형성이 된다거나 조정이 온다고 했었을 때 사실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은 적습니다. 확률은 적습니다. 28일은 상승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24일자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 이제 19의 확진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 격상 3단계나 또는 지금 1200명이 아니라 1500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시의 조정이 온다, 하락이 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이다.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 그리고 29일 마찬가지로 2에서 또 3% 이상 하락이 된다. 이거 역시 분할 매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굳이 28일과 29일로 퍼센테이지를 비율을 하자고 하면 29일 날 더 매수 금액이 많아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분할 매수라고 했을 때 그냥 본인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100만 원을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4번, 5번 정도 나눠서 그 하락폭이 큰 관점에는 한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0, 30, 20, 20을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는 40, 20, 20, 20으로 간다든지 좀 다양하게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그 분할 매수의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8일날 사서 29일날 매도하면 되냐? 단타의 관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건데 내년에 오히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하면 못 사요. 이런 종목들은 보통은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이런 흐름의 움직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면 지금 7만 원대에서 최소 6만 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대기 매수세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오히려 코로나 시점으로 해서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정 장세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신규 매수자는 정말 분할 매수를 몇 타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매수자들은 오히려 이 기회 때 더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타 관점은 절대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더 갈 자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그냥 뭐 장난으로 뭐 8만 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3만 전자, 4만 전자 이제 8만 전자거든요. 상단에 더군다나 매물대는 없어요. 매수 대기자는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예, 3전 8만 원 쉽게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9만 원을 바라봐야 되죠.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우선주도 8만 원, 9만 원. 그래서 삼성전자는 적립식 펀드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수익률 계산도 좋지만 배당도 주기 때문에 수량을 늘려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년 비즈니스가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는 어떻다? 시스템 반도체, 네,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뭐 그다음에 헬스케어의 이제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나 또는 뭐 셀프 체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5G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와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을 늘리겠다, 확보하겠다.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겠다. 평택 파운드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오스틴 쪽에 그 부지를 확보를 했고 TSMC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경쟁사에서.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삼성전자 이제 특별 배당금 예상 금액 그리고 뭐 28일, 29일 연말에는 어떠한 식으로 좀 투자 기준을 잡으셔야 될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좀 기존 투자자들 관점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네,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봉투자였습니다.